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용수예요. 저는 북한의 함경도에서 태어났어요. 처음부터 삶이 정말 힘들었죠. 우리 가족은 가진 게 별로 없었고 항상 다른 사람들한테 못 살게 굴림을 당했어요. 이건 단순히 우리가 가난해서가 아니라 오래전에 제 할아버지가 하신 일 때문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그때 일어났던 일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태어나기 전 한국전쟁 때 할아버지가 큰 실수를 하셨대요. 모르고 남한 군인들을 도와주셨던 거예요. 당시에는 그들이 누군지 모르셨지만 정부에겐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반역자라고 불렀죠. 마치 우리가 어디를 가든 따라다니는 어두운 구름 같았어요. 자라면서 저는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고 느꼈어요. 학교에서 애들이 저를 가리키며 속삭였고 어떤 애들은 아예 저랑 놀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처음엔 왜 그러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 가족의 과거에 대해 알게 됐어요. 그게 저를 슬프고 화나게 만들었죠. 왜 우리가 그렇게 오래전에 일어난 일 때문에 고통받아야 하는 걸까요? 아버지는 조용한 분이셨지만 그분 눈에 슬픔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북한의 상황을 좋아하지 않으셨지만 그걸 큰 소리로 말할 순 없었죠. 대신에 우리를 큰 문제에 빠뜨릴 수 있는 비밀스러운 일들을 하셨어요. 가끔 밤늦게 낡은 라디오를 켜고 남한에서 오는 방송을 들으셨죠. 저는 아버지 옆에 앉아서 스피커에서 나오는 지직거리는 목소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게 기억나요. 아버지는 쉿 하시면서 입술에 손가락을 대셨어요. 용수야, 이건 우리의 비밀이야. 아무도 이 일을 알면 안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시에 흥분되고 무서웠죠. 우리나라 밖의 세상에 대해 듣는 게 짜릿했지만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도 알고 있었어요. 누군가 알게 되면 우리 모두 감옥에 가거나 더 심한 일을 당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아버지와의 이런 비밀스러운 순간들에도 불구하고 저는 남한을 미워하도록 교육받았어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남한이 끔찍한 곳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곳 사람들은 항상 싸우고 서로 훔친다고 했죠. 우리가 북한에 사는 게 얼마나 운이 좋은지, 여기선 모두가 평등하고 위대한 지도자들이 우리를 돌봐준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저는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남한이 그렇게 나쁜 곳이라면 왜 아버지는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의 라디오 쇼를 들으시는 걸까요? 왜 그곳 소식을 들으실 때 그렇게 관심 있어 하시는 걸까요? 이런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너무 무서워서 큰 소리로 물어볼 수는 없었어요. 삶이 이미 힘들었는데 1998년에 상황이 더 악화됐어요. 그때 대기근이 왔죠. 사람들은 그걸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렀지만 그 이름은 실제로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요. 제가 13살 때였는데 갑자기 아무도 먹을 게 충분치 않았어요. 매일 배가 고파서 아팠죠. 부모님이 저와 동생들에게 대부분의 음식을 주시면서 점점 더 말라가시는 걸 지켜봤어요. 음식을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산에서 야생 식물을 뜯어 먹었는데 어떤 건 우리를 아프게 만들기도 했죠. 쌀이나 옥수수를 조금 받으려고 긴 줄을 섰어요. 어떤 날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거리에서 배고픔 때문에 쓰러지는 사람들을 봤어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악몽이었죠. 어느 날 저는 부모님이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시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상황이 곧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걱정하고 계셨죠. 그때 처음으로 북한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중국으로 도망가면 거기엔 더 많은 음식과 일자리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 생각이 무서웠지만 가족들의 홀쭉한 볼과 움푹 들어간 눈을 보면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제 계획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누군가 막으려 하거나 제가 잡히면 가족들이 문제에 빠질까봐 두려웠거든요. 어느 날 밤 모두가 잠들었을 때 제가 가진 몇 안 되는 물건들을 작은 가방에 넣었어요. 가족들에게 더 나은 삶을 찾으러 간다는 내용과 언젠가 그들을 데리러 올 거라는 쪽지를 남겼어요. 무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작은 집을 빠져나와 어두운 밤으로 나섰어요. 북한과 중국을 가르는 두만강은 우리 마을에서 멀지 않았죠. 그쪽으로 걸어갈 때마다 다리가 떨렸어요. 제가 아는 모든 것, 가족, 집, 제 세상 전부를 뒤로하고 떠나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배고픔의 고통에 대한 기억과 더 나은 삶에 대한 꿈이 저를 앞으로 밀어냈어요. 강가에 도착했을 때 멀리 중국의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가까워 보이면서도 동시에 멀어 보였죠. 일단 그 물속으로 들어가면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알면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제가 알던 유일한 집을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보고 차가운 강물 속으로 들어섰어요. 불확실한 미래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거죠. 제가 북한에서 도망친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밤이었어요. 두만강 가에 서서 공포에 떨고 있었죠. 두만강은 북한과 중국 사이의 국경이에요.
너무 어두워서 강 건너편이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물은 검고 차가워 보였어요. 건너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북한에 남아있으면 굶어 죽을 테니까요. 하지만 도망가다 잡히면 죽임을 당할 거예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가슴에서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어요. 누군가가 언제든 저를 발견할 것 같았거든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강으로 발을 디뎠어요. 얼음장 같은 물이 충격적이었어요. 너무 차가워서 아팠어요. 물살이 강해서 저를 밀어내려고 했어요. 서 있으려고 힘겹게 버텼죠.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이었어요. 물은 점점 깊어져서 결국 수영을 해야 했어요. 젖은 옷이 무겁게 느껴지면서 저를 아래로 끌어당겼어요. 숨을 가쁘게 쉬면서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건너편이 너무 멀어 보였어요. 잠시 동안 해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고향에서의 굶주림을 떠올리니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겼어요. 포기할 수 없었죠. 마침내 발이 다시 바닥에 닿았어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 중국 쪽 강변으로 기어올랐어요. 안도의 눈물을 흘리고 싶었지만 아직 안전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계속 움직여야 했죠. 그 후 5년 동안 저는 중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살았어요. 매일매일이 힘들었어요. 항상 잡힐까봐 두려웠죠.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옮겨 다녔어요. 위험하거나 돈을 적게 주는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요. 농장, 공장, 식당에서 일했죠. 일은 고되었고 자주 피곤하고 배고팠어요. 하지만 중국에서의 생활은 눈을 뜨게 해주는 경험이기도 했어요. 전에 본 적 없는 것들을 보았죠. 사람들은 더 많은 음식과 좋은 물건들을 가진 것 같았어요. 두려움 없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었고요. 북한과는 너무 달랐어요. 처음으로 자유를 조금 맛보았죠. 생활이 힘들었지만 희망을 느꼈어요. 더 나은 미래를 꿈꿨죠. 하지만 항상 뒤를 돌아보며 살았어요. 중국 경찰에게 잡히면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질 거란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났어요. 경찰이 제가 머물던 곳을 급습했어요. 도망가려고 했지만 잡혔어요. 너무 무서워서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저를 북한에서 도망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벤에 태웠어요. 그들은 우리를 라오스 하는 곳으로 데려갔어요. 그곳에 대해 잘 몰랐지만 좋은 곳이 아니란 건 알았어요. 거기서 우리는 다시 북한으로 보내졌어요. 저는 17살이었고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북한에 도착하자 보위부 간부는 저를 무서운 곳으로 데려갔어요. 많은 질문을 했죠. 어떻게 탈출했는지, 중국에서 무엇을 했는지 모든 걸 알고 싶어 했어요. 제가 대답하지 않거나 그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대답을 하면 저를 때렸어요. 음식도 주지 않았고요.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서웠어요. 하지만 더 두려웠던 거를 곧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진짜 두려움을 알게 된 건 잡혀서 북한으로 돌려보내졌을 때였어요. 17살 때 저는 춥고 어두운 감방에 갇혔죠. 벽은 더럽고 공기는 냄새가 났어요. 다른 수감자들이 우는 소리와 경비병들이 소리 지르는 게 들렸어요. 매일이 똑같았어요. 경비병들이 와서 저를 작은 방으로 데려갔죠. 거기서 그들은 많은 질문을 했어요. 제 탈출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싶어 했고 중국에서 뭘 했는지도요. 제가 대답을 안 하거나 그들이 제 대답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면 저를 때렸어요. 때로는 주먹으로, 때로는 막대기나 벨트로요. 제 몸은 항상 아팠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음식을 많이 주지 않았어요. 그저 하루에 물처럼 묽은 국 한 그릇과 딱딱한 빵 한 조각이 전부였죠. 배가 항상 고파서 아팠어요. 몸이 점점 약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너무 피곤했지만 차갑고 딱딱한 바닥에서 잠을 자기가 힘들었어요. 가장 끔찍한 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였어요. 그들이 저를 여기 영원히 가둬둘까요? 아니면 노동수용소로 보낼까요? 아니면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어요. 강해지려고 노력했지만 때로는 밤에 아무도 듣지 못하게 조용히 울곤 했어요. 한 경비병은 특히 못됐어요. 얼굴에 흉터가 있었고 항상 담배 냄새가 났죠. 그는 우리를 괴롭히는 걸 즐기는 것 같았어요. 그가 근무할 때면 모두가 특히 조용하고 두려워했어요. 날들이 몇 주가 됐어요. 시간 감각을 잃었죠. 머리카락은 길고 더러워졌어요. 옷은 찢어지고 냄새가 났어요. 제가 점점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 되어가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밤, 정말 심하게 맞은 후에 저는 감방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온몸이 아팠죠. 입 안에서 피맛이 났어요. 가족들 생각이 나서 다시 볼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처음 북한을 떠났을 때 꿈꿨던 삶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 모든 게 이제는 너무 멀게만 느껴졌어요. 그때 제가 봤어요. 벽에 있는 벽돌 하나가 조금 느슨해 보였어요. 처음엔 제가 상상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만져보니 조금 움직이는 게 느껴졌어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희망의 불씨를 느꼈죠. 그 후로 매일 밤
경비병들이 보지 않을 때 그 벽돌을 작업했어요. 손가락이 까져서 피가 날 때까지 썼어요. 바닥에서 주운 작은 금수, 조각도 사용했고요. 조금씩 벽돌이 느슨해졌어요. 오래 걸렸어요. 어떤 날 밤엔 포기하고 싶었어요. 손가락이 너무 아프고 너무 피곤했거든요. 하지만 계속했어요. 이게 제가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마침내 몇 주간의 작업 끝에 벽돌이 느슨해졌어요. 그 뒤에는 작은 구멍이 있었죠. 크진 않았지만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적당한 때를 기다렸어요. 어느 날 밤, 흉터 있는 그 못된 경비병이 근무 중일 때 그가 복도 끝에서 누군가에게 소리 지르는 걸 들었어요. 이게 제 기회라는 걸 알았죠.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터질 것 같았지만 벽돌을 밀어내고 구멍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아팠어요. 거친 벽돌 모서리가 제 피부를 긁었어요. 중간쯤에서 걸려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밀고 비틀어서 결국 반대편으로 빠져나왔어요. 밖에 나왔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제 얼굴에 닿으니 정말 좋았어요. 잠시 동안 그저 거기 서서 이게 진짜인지 믿을 수 없었어요. 그때 건물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사라진 걸 발견한 모양이었죠. 뛰었어요. 제가 한 번도 뛰어본 적 없는 속도로 뛰었어요. 감방에서 많이 쓰지 않아서 다리가 약했지만 두려움이 저에게 힘을 줬어요. 들판과 숲을 뛰어갔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로요. 그저 최대한 멀리 가야 한다는 것만 알았죠. 해가 뜨기 시작할 때 작은 마을을 발견했어요. 사람들이 저를 신고할까봐 무서웠지만 너무 배고프고 피곤했어요. 모험을 해보기로 하고 한 집 문을 두드렸어요. 할머니 한 분이 문을 열었죠. 저를 보자 그분의 눈이 커졌어요. 하지만 곧 미소 지으시며 저를 안으로 끌어들이셨어요. 할머니는 저에게 음식과 깨끗한 옷을 주셨어요. 하루 동안 그분 집에서 쉬게 해주셨죠. 더 오래 머물기가 두려워서 다음날 밤에 떠났어요. 할머니는 여정을 위해 음식을 좀 주시고 행운을 빌어주셨어요. 중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위험하겠지만 그게 제 유일한 희망이었죠. 마을을 떠나면서 두렵기도 하고 흥분되기도 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았어요. 절대로 그 감옥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구금 시설에서 탈출한 후 저는 북한에 머물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너무 위험했거든요. 중국으로 돌아갈 방법을 찾아야 했죠. 국경 근처의 어둡고 조용한 마을들을 지나갈 때 제 심장은 쿵쾅거렸어요. 항상 뒤를 돌아보며 누군가가 저를 알아보거나 신고할까봐 두려웠죠. 밤에만 움직이고 숨어 지내다 보니 며칠이 걸렸지만 결국 다시 두만강에 도착했어요. 이번에는 강을 건너는 게 달랐어요. 단순히 뭔가로부터 도망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삶의 기회를 향해 달려가는 거였거든요. 물은 차갑고 물살은 강했지만 제 의지는 더 강했어요. 옷이 물에 젖어 무거웠지만 저는 계속 밀고 나아갔고 마침내 강 건너편에 도착했어요. 중국에 도착하고 나서 오래 머물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전에 중국에 있을 때 항상 숨어 지내고 붙잡힐까봐 두려워했던 기억이 아직 생생했거든요. 남한으로 갈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그곳에서 마침내 안전하고 자유로워질 수 있길 바랐죠. 운 좋게도 탈북자들을 돕는 비밀 네트워크에 속한 친절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들은 저에게 음식과 깨끗한 옷, 그리고 며칠 동안 쉴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제공해 주었죠. 그들은 많은 탈북자들이 태국에 도착하기 위해 이용하는 라오스를 통과하는 경로에 대해 알려주었어요. 태국에 도착하면 한국 대사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했죠. 라오스로 가는 여정은 길고 무서웠어요. 우리는 주로 밤에 이동했고 트럭 뒤에 숨거나 울창한 숲을 걸어서 지나갔어요. 차 소리가 들리거나 멀리서 불빛이 보일 때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항상 붙잡혀서 북한으로 송환될까봐 두려웠거든요. 라오스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기 있었을 때 붙잡혀 북한으로 송환됐던 기억이 났거든요. 이번에는 더 경계하며 안내자들의 지시를 하나하나 주의 깊게 따랐어요. 우리는 큰 도로와 도시를 피해 작은 마을과 정글 길만을 따라갔어요. 끊임없는 공포와 피로 속에서 몇 주가 지난 것 같았지만 마침내 태국에 도착했어요. 한국 대사관을 봤을 때 믿을 수가 없었어요. 평범한 건물처럼 보였지만 제게는 희망의 성과 같았죠.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리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대사관 사람들은 친절했어요. 그들은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제 안전하다고 안심시켜 주었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다고 느꼈어요. 그들은 제가 한국으로 가게 될 거고 그곳에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게 될 거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행 비행기를 탄 건 제 첫 비행기 경험이었어요. 긴장도 됐지만 동시에 설렜죠.
이륙할 때 창밖을 내다보니 아래의 땅이 점점 작아지는 게 보였어요. 제가 겪었던 모든 일들이 떠올랐어요. 북한의 기근, 중국에서 숨어 지냈던 세월, 구금 시설에서의 고문, 그리고 자유를 향한 위험한 여정까지 이제 그 모든 게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았어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정신이 없었어요. 공항은 엄청 크고 빛과 소리, 사람들로 가득했죠. 모든 게 너무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서울의 거리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어디에나 높은 건물들이 있었고 차들이 빠르게 지나다녔으며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니고 있었죠. 북한의 조용하고 통제된 거리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처음에는 길을 잃은 것 같고 무서웠어요. 비록 마침내 안전해졌지만 이 새로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거든요. 모든 게 달랐어요. 음식, 옷,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까지. 북한에서 배웠던 한국에 대한 생각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어요. 직접 눈으로 보고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았죠. 한국 정부에서는 제게 살 곳과 음식, 옷을 살 돈을 제공해 주었어요. 또 학교에 다니고 새로운 기술을 배울 기회도 주었죠. 오랜만에 다시 교실에 앉아 있으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뒤처진 것 같고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지만 열심히 배우고 따라잡겠다고 다짐했죠. 천천히 하루하루 지나면서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갔어요. 제가 겪은 일을 이해해주는 다른 탈북자들과 친구가 되었어요. 우리는 서로 이 새로운 세상을 헤쳐나가는데 도움을 주었죠. 또 제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도와주고 싶어하는 한국 사람들도 만났어요. 한국에 대해 더 알아갈수록 이곳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자유를 가졌는지 깨달았어요. 그들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공부할 내용을 정할 수 있으며 심지어 두려움 없이 정부를 비판할 수도 있었죠. 우리 삶의 모든 면이 통제되던 북한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처음으로 두만강을 건넜던 절박한 아이에서 한국에서 새롭게 변해가는 지금의 저를 돌아보면 슬픔과 희망이 뒤섞인 기분이 들어요. 제가 겪은 모든 고난과 뒤에 남겨둔 가족들에 대한 슬픔, 그리고 이제 만들어갈 수 있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요.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저는 이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길을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얻었거든요. 무섭기도 하지만 동시에 설레요. 저는 이 새로운 시작을 최대한 활용하고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준 여정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모든 게 낯설고 새로웠어요. 서울의 밝은 불빛들이 저를 현혹시켰고 바쁜 거리들은 제 머리를 어지럽게 했죠. 북한과는 너무 달라서 저는 길을 잃은 것 같고 두려웠어요. 처음에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법이나 심지어 길을 건너는 법조차 몰랐어요. 북한에서는 이런 신호등이나 바쁜 도로가 없었거든요. 횡단보도에 서서 깜빡이는 불빛에 혼란스러워하며 언제 걸어가야 할지 모르고 있던 게 기억나요. 친절한 행인 한 분이 제가 혼란스러워하는 걸 알아채시고 길을 건너는 걸 도와주셨어요. 부끄러웠지만 또 감사했죠. 음식도 큰 변화였어요. 북한에서는 주로 밥과 채소로 된 간단한 식사를 했거든요. 여기 한국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았어요. 전에 들어본 적도 없는 음식들을 봤죠. 처음 편의점에 갔을 때 과자 코너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모든 색색의 포장들에 압도되어서요. 어느 날 초콜릿 바를 먹어봤어요. 달콤한 맛이 입안에서 터졌고 얼마나 맛있는지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슬펐어요. 북한에 있는 가족들은 이런 걸 절대 맛볼 수 없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요. 학교는 처음에 정말 어려웠어요. 북한에서 교육이 중단되어서 대부분의 반 친구들보다 나이가 많았거든요. 어울리지 못하는 것 같고 따라가기 힘들었어요. 다른 학생들은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쓰고 모르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TV 프로그램, 음악, 제가 들어본 적 없는 연예인들에 대해 얘기했죠. 북한에서는 남한 사람들이 우리의 적이라고 배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들 사이에서 살고 있고 그들은 저에게 친절했어요. 혼란스러웠죠. 제가 사실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을 잊어야 했어요. 이게 새로운 걸 배우는 것보다 더 어려웠어요. 정부에서 저에게 작은 아파트를 주셨어요. 크진 않았지만 깨끗하고 안전했죠. 제 욕실과 작은 부엌도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른 가족들과 함께 써야 했거든요. 처음에는 제 공간을 갖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점점 좋아하게 되었어요. 음식과 옷을 살 돈도 주셨어요. 전에는 제 돈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몰랐어요. 실수도 했죠. 정말 필요하지 않은 것들에 너무 많은 돈을 쓴다든지요. 하지만 천천히 예산을 세우고 저축하는 법을 배웠어요. 저 같은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한 특별한 수업들도 있었어요. 컴퓨터 사용법, 은행 계좌 개설 방법, 직업 찾는 법 같은 한국 생활의 기본적인 것들을 배웠죠. 이 수업들은 정말 도움이 됐지만
동시에 제 이전 삶이 얼마나 달랐는지 상기시켜 주기도 했어요. 친구를 사귀는 건 어려웠어요. 수줍음이 많았고 잘못된 말을 할까봐 두려웠거든요. 제 억양이 달랐고 사람들이 저를 이해하기 어려워할 때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북한에 대해 궁금해하며 많은 질문을 했어요. 제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불편했죠. 하지만 천천히 상황이 나아졌어요. 제가 겪고 있는 걸 이해하는 다른 탈북자들을 만났어요. 우리는 작은 공동체를 만들고 서로를 도왔죠. 제 경험을 정말 이해하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어 좋았어요. 또 인내심 있고 친절한 한국 학생들도 만났어요. 그들은 제 학교 공부를 도와주고 한국 문화에 대해 가르쳐 줬죠. 민주라는 여자애가 가까운 친구가 됐어요. 제가 뭔가를 이해하지 못해도 절대 바보 취급하지 않았어요. 대신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계속 노력하라고 격려해줬죠.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편안해졌어요. 도시를 돌아다니는 법, 기술을 사용하는 법, 이 새로운 사회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죠. 하지만 항상 쉽지만은 않았어요. 외롭고 북한에 있는 가족이 그리운 날들도 있었어요. 여기 온 게 옳은 선택이었는지 의문이 들기도 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북한과 중국에서 겪었던 어려움들을 떠올렸어요. 지금 제가 가진 자유에 대해 생각했죠. 무엇을 공부할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생각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요. 북한에서는 이런 선택들을 우리를 위해 다른 사람들이 해줬거든요. 여기서는 제 미래를 제가 만들어갈 수 있어요. 저는 열심히 공부하고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로 결심했어요. 제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이 새로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죠. 쉽지 않았지만 어려운 수업을 이해하거나 새 친구를 사귀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 같은 작은 승리들로 인해 더 강해지고 자신감이 생겼어요. 돌이켜보면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건 다시 걸음마를 배우는 것과 같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많이 비틀거리고 넘어졌지만 일어설 때마다 조금씩 더 안정적으로 서 있을 수 있었죠. 긴 여정이었고 때로는 고통스러웠지만 결국 저를 집이라고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이끌어 주었어요. 사회복지학 학위를 받은 게 제게는 정말 큰 일이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겁에 질린 사람에서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보여주는 거였거든요. 이제는 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할 수 있을 만큼 강해졌다고 느꼈어요. 학위를 받고 나서 저는 북한에서 탈출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어요. 그들이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고 싶었거든요. 제가 처음 도착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억하고 있었어요. 모든 게 너무 달랐고 혼란스러웠죠. 다른 사람들도 제가 느꼈던 것처럼 길을 잃은 것 같은 기분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제 일을 하면서 저와 비슷한 이야기를 가진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들도 더 나은 삶을 찾아 모든 걸 뒤로하고 떠나온 사람들이었죠. 어떤 사람들은 저처럼 위험한 강을 건넜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한국에 도착하기 전에 여러 나라를 거쳐왔어요. 각자의 이야기는 달랐지만 우리 모두 새로운 시작에 대한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죠. 어느 날 민서라는 어린 소녀를 만났어요. 그 아이는 한국에 막 도착했고 겁에 질려 보였고 외로워 보였어요. 그 아이의 눈에서 저의 모습을 봤어요. 저는 그 아이와 함께 앉아서 그 아이의 여정에 대해 들었어요. 가족을 두고 온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이는 울었어요. 저는 그 아이에게 휴지를 건네며 말했죠. 슬퍼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제 안전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저는 민서가 살 곳을 찾는 것을 도와주고 수업에 등록하도록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이가 점점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걸 봤어요. 친구들도 사귀고 더 자주 웃기 시작했죠. 그 아이의 발전을 보는 것이 저를 자랑스럽고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그건 제 자신의 여정과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생각나게 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과 일하면서 저는 제 경험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깨달았어요. 북한과 중국에서 겪은 힘든 시간들이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줬어요. 이제 저는 제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사용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 제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끼게 해줬어요. 한국을 보는 시각도 달라졌어요. 처음 도착했을 때는 북한에서 들었던 한국에 대한 나쁜 이야기들을 여전히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하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지 봤어요. 그들은 저 같은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돕고 싶어 했어요. 이것이 제 새로운 집에 대한 제 감정을 바꿨어요. 하지만 제 삶이 지금 더 나아졌다고 해서 제가 어디서 왔는지 잊지는 않아요. 아직도 북한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요. 제 가족을 생각하고 그들이 괜찮은지 궁금해요. 이런 생각들이 저를 슬프게 하지만 동시에 더 열심히 일하고 싶게 만들어요.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싶어요. 제 여정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항상 희망이 있다는 걸 가르쳐 줬어요. 북한의 감옥 같은 가장 어두운 곳에 있을 때도 저는 계속 나아갈 방법을 찾았어요. 이제 저는 그 희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사람들이 자신들도 힘든 시간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한국은 제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줬어요. 항상 쉽지만은 않았지만 저는 이곳에서의 매일에 감사해요. 열심히 일하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 아주 나쁜 일들을 겪은 후에도 좋은 삶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미래를 생각하면 설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언젠가는 북한도 변할 수 있겠죠. 그때까지 저는 제가 그토록 힘들게 얻은 자유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예요.